아직도 묘목을 고를 때 품종 선택만 고민하십니까? 좋은 묘목 고르는 방법 5가지만 알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하려고 할 때는 멋진 농장을 꿈꾸며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멋진 계획을 세워 농장 조성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누구든지 아무나 수익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식재를 하고 나서 3-4년이 지나도 제대로 수익을 올리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다시 식재를 하는 악순환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묘목 선정 방법 5가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배 방법을 달달 외워 공부를 했더라도 농장의 기초인 묘목이 잘못되었다면 절대로 꾸준한 수익을 올리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도대체 왜 꾸준한 수익을 올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농장 조성과 꾸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묘목 선정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묘목을 고를 때 아직도 여러분들은 묘목 품종만 고른 다음 결국에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묘목을 찾고 계십니까? 자,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묘목 선정 방법 5가지는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드시 장마철 이전에 수확이 끝나는 품종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블루베리 농장의 수익을 올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과일의 출하 동향은 여름 과일의 출하 시기는 6월 하순부터 각종 과일이 홍수 출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과일 선택폭이 아주 넓어져 모든 과일의 가격이 경쟁적으로 하락을 하고 여기에 더해 장마까지 겹치게 되면서 과일 품질도 떨어져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겨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하를 끝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과일의 경쟁이 없어 가격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23년도 작년 저희 농장 수확 상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은 5월 27일 오전입니다. 5월 27일 품종별 과일과 나무 상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5월 27일 메도우락과 듀크라는 품종들의 노지에서의 나무와 과일 상태를 알려드리고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길은 오직 단 하나, 그것은 우리나라 블루베리 시장의 가격이 가장 좋은 장마철 이전에 수확에 출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블루베리 시장 가격 형성의 특성상 농부가 아무리 좋은 재배 기술로 멋진 과일을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마철 이후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한다면 농부도 많은 고생을 하겠지만 그 고생한 보람을 찾기 힘들다는 것은 수확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그리고 출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농가라면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노지에서 저희 농장에 미국산 정품 메도우락과 듀크의 과일 익은 상태를 한번 알려드리겠는데요. 한 송이에서 불과 1개 내지 2개 정도만 익지 않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수확할 상태로 익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송이도 보시면 아무 송이나 들어도 거의 90% 가까이 송이 전체적으로 과일이 수확할 상태에 이르렀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익은 과일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지금 육안으로 보더라도 거의 20mm 이상이 될 정도로 아주 큰 과일로 성장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가 튼실해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태생적으로 뿌리가 가늘게 자라는 특성 때문에 뿌리 구조가 많이 약하게 되므로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자란 묘목을 골라야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묘목에 대한 분양 문의는 하단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하는 묘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분양하는 블루베리 묘목의 품종은 메도우락과 듀크 두 가지 품종입니다. 분양하는 블루베리 묘목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저희 묘목은 플라스틱 화분에 재배되는 묘목입니다. 묘목의 생명은 묘목의 이 윗부분 지상부 가지가 아니고 숨겨져 있는 뿌리인데요. 그 중요한 뿌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재배하기 위해 조그만 비닐포트가 아닌 큰 사이즈의 화분에서 재배해서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양되는 비닐포트 묘목과 비교를 해보자면 비닐포트 묘목은 이 화분 소재의 비닐이란 특성상 재배하는 기간 동안 열 전도율이 높아서 가장자리에 포함된 얇은 뿌리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뿌리가 화분을 잡지를 못해 묘목을 들었을 때 화분이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가장자리 얇은 뿌리가 화분을 잡지 못해서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플라스틱 화분의 뿌리는 가는 뿌리들이 발달해 뿌리가 화분의 가장자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비닐포트처럼 들었을 때 바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고 흔들어도 뿌리가 화분을 꽉 잡고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화분과 뿌리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비닐포트와 플라스틱 화분은 묘목을 들었을 때 비닐포트는 뿌리가 가장자리 부분을 잡지를 못해서 빠져버리지만 플라스틱 묘목은 가장자리 뿌리가 화분을 힘있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를 않습니다. 비닐포트 묘목과 플라스틱 화분 묘목의 큰 차이를 아시겠죠? 첫 번째, 수확 시기는 메도우락과 듀크 두 가지 품종 모두 장마 이전에 수확이 끝나는 품종들입니다. 세 번째, 과일 꼭지에서 물이 절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장마철 이전에 수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확 이후 과일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품종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수확 이후 과일에서 물이 나올 경우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선별 과정에서의 고통은 결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입장에서 블루베리 과일이 어떤 것을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가장 조심을 해야 될까요? 과일의 품질 중 과일의 당도일까요? 과일의 크기나 단단함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입장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모든 것이 이것 하나에 과일의 품질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일을 수확 이후 선별하는 과정이나 또는 출하를 해서 그리고 개인 직거래를 하든 과정에서 과일 꼭지 부분에서 절대 물이 나오는 품종 또는 과일을 생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일이 크고 과일 당도가 높고 과일이 단단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받는 시점에 또는 생산자가 수확을 하고 나서 선별하는 과정에 이와 같이 한 바구리에서 단 두세 개만
과일 꼭지 부분에서 물이 나와버리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생산하는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가격 폭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장주 입장에서는 절대 내가 생산하는 블루베리 과일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품종을 고르셔도 안 되고, 물이 나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과일은, 품종은 미국산 정품 메도우락과 듀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에 꼭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과일들은 이렇게 꼭지 부분이 움푹 패인 것처럼 들어가져 있고, 꼭지 자체가 아주 크기가 작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방금 수확을 했지만 꼭지가 아주 말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이 수확한 이후 며칠이 지나더라도 과일에서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과일이 되겠습니다. 메도우락과 듀크에 수확한 이후 과일에 어느 정도 단단한지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소리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소리만 들어도 과일이 엄청 단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일이 크고 단단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출하가 되었더라도 모든 과일은 크기가 크고 단단해야 가격이 더 높은데요. 이 부분도 영상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수확을 할 때 블루베리 과일의 뒷부분, 이 뒷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검정게 블랙 링이 생긴 상태를 확인해서 하나씩 따야 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수확을 했을 때는 전문 농가, 블루베리 나무 수가 많을 때는 도저히 딸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제가 수확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송이 전체가 다 수확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뒷부분을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고 바구리를 대고 전체적으로 그냥 훑듯이 이렇게, 그러면 송이가 전체적으로 수확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방금 한 개 송이에서 수확한 과일들인데요. 과일들의 뒷부분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떠십니까? 뒷부분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완벽하니 익었음을 알 수가 있죠. 블랙링도 자연스럽게 다 발생이 되었고요. 과일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지만 한 개 송이에서 훑듯이 딴 과일들이지만, 과일의 크기가 크거나 적거나 혼합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과일 한 개 크기가 20mm 이상이 나오는 아주 균일하게 한 개 송이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 개 송이에서 수확한 것을 곧바로 저울에 재서 어느 정도 중량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과일들의 중량을 알아보기 위해 용기가 올려진 무게가 0g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방금 수확한 과일들을 용기에 올려놓습니다. 78g이 나왔죠. 과일 중량을 다시 알아보려면 7개, 10개, 14개, 17개, 21개가 과일이 나왔습니다. 78g 나누기 21개 과일 개수를 나누면 과일 한 개 중량이 평균적으로 3.7g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일의 크기가 마치 선별을 해 놓은 것처럼 균등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과일의 무게가, 과일 한 개당 무게가 3.7g이니 과일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일의 꼭지 부분도 아주 건조하게 말랐고요. 그리고 과분도 하얗게 잘 나오고. 첫 번째, 관리가 편리한 품종이어야 합니다. 품종에 따라 장가지 발생이 많고 수영이 복잡한 품종들이 있는데, 이런 품종은 재배 기간 동안 병충해 발생이 많아지고 전정 시기에 많은 전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취미로 몇 그루 키우는 것이 아닌 수익을 위한 농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관리가 편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일정한 수익을 꾸준히 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묘목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반드시 꼭 실천을 하셔서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농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